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많은데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이런 사건인데요. 늦은 새벽, 저희 3명의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술에 취한 K씨와 어깨가 부딪히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K씨가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고 싸움을 피하려고 이 세 분이 K씨에게 사과하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 골목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K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면서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K씨는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불상의 물체를 휘둘러서 A씨의 얼굴을 가격, A씨의 눈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고요. 세 분을 향해서 이제 오토바이로 위협 운전까지 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K씨가 눈밑이 찢어졌던 A씨에게 달려들어서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나머지 두 분이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치가 무려 10여 분간 이어지다가 경찰이 도착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A씨, B씨, C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K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K씨 본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B씨랑 C씨를 폭행하고 상해하려다가 이를 방어하려는 B씨, C씨와 몸이 막 뒤엉켰고 K씨가 균형을 잃고 도로 연석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눈 아래 골절 35일, 늑골 골절로 42일 치료 진단을 받은 건데요. A씨, B씨, C씨는 자신들이 방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동폭행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 이러한 K씨의 상해로 인해서 공동상해죄로 제명이 바뀌면서 실형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공동폭행과 공동상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해서 힘을 합세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밀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동상해는 그거를 넘어서서 그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행위까지 발생해야 됩니다. 이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사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의 차이죠. 근데 이 세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로 만나서 이분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자신의 방어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K씨가 좀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부르는 바람에 좀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해결에 가는 과정이 벌써 험난해 보이는데요. 네, 의뢰인도 저희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당한 합의금과 함께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기소로 결과를 이끌기까지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불기소 과정을 이끌게 됐을까요? 네, 우선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1차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상해에서의 공동을 부정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을 해서 감경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A씨, B씨, C씨가 어떤 공동 가공 의사로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이 K씨를 상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령 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A씨, B씨, C씨가 이러이러이러한 양형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형을 감경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나요? 아쉽게도 새벽이라서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고요.
경찰 출동 당시에 경찰이 확보한 목격 진술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3명 대 1명이었기 때문에 이 3명이라는 수적 우위로 범죄 여부 판단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의 CCTV를 공개해주지 않았던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피의자로 물렸던 A씨, B씨, C씨가 사건 당일에 경찰의 좀 압박성 질문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을 이미 하고 그 피의자 진술 조서를 그대로 가지고 이미 사건이 검찰 단계로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검찰 단계로 사건이 올라간 상태여서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곽 변호사님도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때 현장에 직접 가서 증거를 수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 갔을 때는 아예 목격자가 없었고 밤에 새벽에 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벽에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찾아야 됐고 그 목격자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격자가 이러한 목격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설득해서 겨우 목격자의 진술들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었죠. 네, 정당방위를 입증하는데 정말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발로 뛰면서 수집한 증거가 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님이 그 당시에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유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K씨가 술에 취해서 본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A씨, B씨, C씨가 K씨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K씨의 뭐 멱살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K씨한테 팔을 휘두른다거나 K씨의 몸을 밀치는 이 모든 행위들은 K씨의 선제적 공격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라는 것을 정말 초 단위로 쪼개서 의견서에 그 상세한 이유들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씨의 사실 확인서를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받아서 이 부분도 사건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사건과 좀 유사한 사안을 어떤 판례로 찾아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판례라는 거는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 선례를 판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00개가 넘는 판례를 분석하고 대조를 하면서 정당방위를 입증을 하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공동상해에 공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판단을 내리는 검찰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형사조정 절차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형사조정이라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검찰에서 만나서 말 그대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합의라는 거는 보통은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는 건데 저희는 죄를 부인을 하고 있으나 이 형사소송 절차를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로 이 합의가 됐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법리를 주장을 했고 또 양형 의견서까지 추가로 제출을 해서 최종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박 변호사님과 공동 상해로 분류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박 변호사님은 사건을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주고 또 그런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이렇게 사건에 임한다면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